삼성이 끝났다. 지난 2년 동안 반도체 업계를 유령처럼 떠돌던 가장 잔인하고도 공포스러운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경쟁사가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낙점되어 주가가 하늘을 뚫고 올라갈 때 우리 삼성전자는 침묵했습니다. 기술의 삼성은 옛말이다, AI 시대의 낙오자다라는 뼈아픈 비판이 쏟아졌고, 심지어 삼성 내부에서도 위기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바로 지금 그 모든 조롱과 우려를 단 한 방에 잠재우는 거대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왜 차세대 AI 괴물이라 불리는 베라 루빈 플랫폼에 삼성의 HBM4를 가장 먼저, 그것도 세계 최초로 태웠을까요?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 더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70년 반도체 역사상 유례 없는 권력의 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별별 경제학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점유율 16%라는 굴욕적인 숫자를 딛고 단숨에 35%라는 압도적 왕좌를 되찾았는지, 그 소름 돋는 역전의 시나리오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의 4나노 공정이 왜 베라 루빈의 심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소식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바꿀지 20분간의 압축적인 통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별 경제학입니다. 저희 채널은 복잡한 경제 이슈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언어로 쉽게 풀어드리는 곳이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 양산 성공,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밀월 관계.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앞으로 3년 동안의 AI 반도체 주도권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삼성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 어땠나요? 삼성이 HBM에서 이렇게 밀릴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경쟁사가 4세대, 5세대 HBM을 먼저 치고 나갈 때 삼성은 수율 문제로 고전했습니다. 당시 시장 점유율은 16%까지 떨어졌어요. 1등만 하던 삼성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삼성이 침묵하던 그 시간, 그들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기존 방식대로 칩을 쌓을 때 삼성은 아예 판을 새로 짤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 계획의 이름이 바로 HBM4, 그리고 원스톱 솔루션이었습니다. 여러분, HBM이 뭔지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데이터를 고속도로처럼 넓게 보내기 위해 칩을 수직으로 쌓은 거죠. 그런데 6세대인 HBM4부터는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창고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그 창고 바닥에 직접 두뇌를 심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로직 다이라고 부릅니다. 이전까지는 이 로직 다이를 대충 만들어도 됐지만 AI가 똑똑해질수록 이 두뇌가 엄청나게 정밀해져야 했거든요. 바로 여기서 삼성의 대역전극이 시작됩니다. 경쟁사들은 이 두뇌를 만들기 위해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줄을 서야 했지만 삼성은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고요?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가진 거인이니까요. 삼성은 이 HBM4의 심장인 로직 다이에 자신들의 최첨단 4나노 공정을 이식해 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일반 자동차 엔진을 쓰던 곳에 F1 레이싱카 엔진을 박아 넣은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초당 11.7 Gbps. 이건 국제 표준 기구가 정한 기준치를 비웃는 수준의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무서운 건 효율입니다. 정의는 덜 먹으면서 열은 적게 나는, 엔비디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반도체를 삼성이 2026년 2월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이제 젠슨 황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TSMC에 줄을 서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주는 삼성의 손을 잡을 것인가. 젠슨 황이 삼성의 손을 잡은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단순히 속도가 빨라서일까요? 아니요. 경쟁사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삼성만의 필살기가 베라 루빈의 설계도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필살기는 바로 원스톱 턴키 솔루션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주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한 벌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단은 영국에서 떠고 바느질은 이탈리아 장인에게 맡기고 단추는 프랑스에서 가져온다고 치면, 옷 한 벌 만드는데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혹은 사이즈가 안 맞으면 누구 책임인지 따지다가 세월 다 가겠죠. 지금까지 HBM이 딱 이랬습니다.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회사가 칩을 만들면 이걸 대만의 TSMC로 보내서 밑바닥 두뇌인 로직 다이와 합치고, 또 그걸 전문 패키징 업체에 보내서 최종 조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조율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가 원단도 짜고 바느질도 하고 단추도 달아드릴게요 라고 선언한 겁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능력을 모두 한 울타리 안에 가진 기업입니다. 젠슨 황이 베라 루빈이라는 초고성능 칩을 설계하면서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바로 병목 현상과 발열이었는데 삼성이 이걸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거죠. 여기서 4나노 공정의 마법이 등장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반도체는 더 정밀하고 전기를 적게 먹습니다. 기존 HBM들의 로직 다이는 보통 10나노대 공정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이걸 무려 4나노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전력 소모는 30% 이상 줄어들고 데이터가 오가는 길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AI 서버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전기세는 곧 생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HBM4를 쓰면 성능은 괴물급인데 전기까지 아껴준다? 이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삼성이 정말 기술력이 뒤처졌던 게 아닐까? 사실 삼성도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기존의 적층 방식이 경쟁사 방식보다 열 조절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많았죠.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강점인 수직 계열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재를 완전히 개량했고 4나노 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결국 2026년에 선보인 결과물은 그동안의 의구심을 단번에 날려버릴 만큼 완벽했습니다. 경쟁사가 우리는 파트너십이 강하다고 자랑할 때 삼성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태계다라는 걸 증명해낸 셈입니다. 실제로 삼성의 HBM4 생산 라인을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메모리 라인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칩이 바로 옆 파운드리 라인에서 만든 로직 다이와 결합되고 그 즉시 첨단 패키징 라인으로 넘어가 완제품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량률은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제작 기간은 경쟁사 대비 20% 이상 단축됐습니다. 이제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의 진짜 목표는 커스텀 HBM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독점입니다. 이게 왜 반도체 시장의 핵폭탄급 이슈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금까지의 반도체 시장은 기성복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최고 성능의 HBM이 나왔습니다 하고 시장에 내놓으면 고객사들이 그걸 사다가 자기들 기계에 맞게 끼웠었죠. 그런데 AI가 점점 똑똑해지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글이 돌리는 AI와 메타가 돌리는 AI, 오픈 AI가 쓰는 알고리즘이 다 제각각인데 반도체는 똑같은 걸 쓰니까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알고리즘에 딱 맞는 우리만을 위한 전용 반도체를 만들어줄 순 없어? 이게 바로 커스텀 HBM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커스텀 HBM을 만들려면 반도체의 두뇌 부분을 설계할 때부터 고객사랑 머리를 맞대고 짜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의 통합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구글이 삼성에게 우리 AI에 최적화된 HBM4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삼성은 메모리 설계팀과 파운드리 공정팀이 한 회의실에 모입니다. 우리 4나노 공정에서 이렇게 회로를 그리면 메모리랑 딱 붙겠지? 이게 한 회사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면 경쟁사들은 메모리 설계해서 대만의 TSMC랑 매일 주고받고 보안 문제 때문에 데이터 공유하는 데만 한 세월 걸립니다. AI 시대의 속도전에서 삼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우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전략적 우위는 무서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삼성이 주춤할 때 경쟁사는 시장의 50%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HBM4 양산이 시작되자마자 판도가 뒤집힙니다. 엔비디아 베라, 루빈 물량의 상당 부분을 삼성이 가져오면서 올해 예상 점유율은 35%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시장 재편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잘 나가면 삼성의 장비를 대고 소재를 대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경쟁사의 방식이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삼성의 개선된 방식, 그리고 4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초정밀 장비와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HBM4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건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무게중심이 다시 삼성 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TSMC와 협력하는 경쟁사 연합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삼성의 이번 HBM4는 가격 경쟁력과 수급 안정성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한 곳에만 물량을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다 해줄게, 심지어 성능도 더 좋아라고 하는데 안 쓸 이유가 없죠.
젠슨 황이 삼성의 HBM4에 승인 도장을 찍은 건 결국 삼성의 통합 솔루션이 시장의 표준이 됐음을 인정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4를 통해 보여준 건 단순히 성능 좋은 반도체 하나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삼성 특유의 초격차 DNA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죠. 사실 2026년 2월 첫 출하가 시작되는 그 현장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평택 캠퍼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많은 전문가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삼성이 과연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동시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삼성은 보란 듯이 증명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게 아니라 아예 두 토끼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초원을 만들어버린 거죠.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삼성은 6세대 HBM4의 4나노 로직 다이를 세계 최초로 이식하며 기술적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둘째,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하나로 묶는 원스톱 솔루션으로 엔비디아 베라루빈의 핵심 파트너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셋째, 이를 통해 점유율은 35%로 수직 상승하고 매출은 3배 이상 폭증하며 압도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2026년 상반기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발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세요. 단순히 매출 총액이 아니라 HBM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 베라루빈의 시장 반응을 체크하세요. 베라루빈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깔리기 시작하면 삼성의 HBM4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세 번째,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지각 변동을 살피세요. 삼성의 원스톱 솔루션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주와 소재주들은 이제껏 본 적 없는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하는 자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영상 초반에 제가 던졌던 질문, 삼성이 정말 끝났을까? 이제 여러분도 답을 아실 겁니다. 삼성이 침묵했던 2년은 후퇴가 아니라 도약을 위해 몸을 잔뜩 웅크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가 결국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다시 시작된 삼성의 시대입니다. 물론 시장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경쟁사들의 방역도 거셀 것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파도도 여전하죠. 하지만 11.7 GBPS라는 숫자가 증명하듯 기술의 본질을 잡고 있는 기업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삼성은 HBM4라는 열쇠로 AI 시대의 가장 크고 무거운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의 이번 방역이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향후 10년을 지배할 초격차의 시작일까요?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별별 경제학은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삼성 HBM4의 성공이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고 여러분의 투자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별별 경제학 채널의 힘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발굴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별별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